제목은 귀여운 걸 좋아하는데 기후변화는 어떡하죠? 작업에 데이터가 있고 만화가 따로 있는데 그 만화와 정보를 교차해서 읽으면서 읽으시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기후변화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풀어나갈 건지 그거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관객분들도 기후변화를 내 삶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뭔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는 되게 삶의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삶을 어떤 전시나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시 상기시켜보고 또 기후변화랑 연결해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Gathering rainbows is fun. The colors spill out from the sun. Just me and you. 제가 만화 작업을 선택한 이유가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기후변화가 특히나 은유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급한 문제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도시와 그러니까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도 제 삶과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거라서 그런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이런 야외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제 작업의 주 시작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탈주해야 되는 그 삶 위에 우리는 늘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저는 거리라는 그다음에 야외라는 장소를 선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이주라는 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저 개인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관심사와 또 맞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도망가야 되는, 끊임없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다음에 이주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몸이 그대로 좀 녹아있기를 좀 바랬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닥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힘이 있는 어떤 뭔가 하나의 기후 위기 관련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액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공감이 되었을 때 저는 기업이나 정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안에 수면 아래 깔려 있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위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혹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아픔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연쇄적인 이 고리의 끝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고민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 레지던시가 화천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뭔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기후변화? 그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항상 도시 안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변화와 로컬을 주제로 하게 됐고 그 첫 번째 화천을 가지고 이야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로컬에 대한 연구나 기획을 많이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두세 번은 만나야 되는데 매개가 필요하다. 이 매개가 무엇일까? 사진을 찍게 하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던졌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께서 사진을 찍으면서 오히려 자기 동네를 굉장히 낯설게 보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실 예술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결국 모두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간의 연결, 이 작업을 또 예술 안에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술가들은 대중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봐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술가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과정들의 힘이 모인다면 저는 기후 위기가 곧 머지않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제목은 레츠 버딩 느낌표이고요. 그 탐조 활동이라고 이제 자연에 있는 새를 있는 그대로 상태를 관찰하는 걸 탐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버드 와칭 혹은 줄여서 버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목 그대로 레츠 버딩, 같이 탐조를 하자 해가지고 관객들이랑 같이 탐조를 하고 그다음에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탐조했던 경험들에서 얻었던 어떤 기록들 같은 거를 관객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단 참여자들이 여기 실내 공간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같이 탐조를 할 거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탐조를 해가지고 바로 봤을 때 저게 어떤 새인지 모르니까 그 새의 정보들을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 새가 어떤 새였는지를 도감을 보면서 찾아보고 그걸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끝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도 되게 여러 다양한 새들이 있다는 거를 직접 보고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아는 거에서 하는 거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하는 동기부여도 할 수 있게 되고, 기후변화에 대해 되게 다만 정보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얀 아이는 통통한 붉은 볼을 가졌어요. 커다란 알사탕을 양볼에 하나씩 넣으면 하얀 아이의 볼은 터질 듯이 빵빵해졌어요. 조금 녹여 먹다가 겨우 씹을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을 때 어김없이 사탕을 깨어 먹었어요. 와그작 와그작. 알록달록한 색의 커다란 알사탕을 씹는 소리. 그 소리는 입에서 퍼져 머리를 통해 아이를 흔들었어요. 하얀 아이는 그 소리가 몸에서 울리는 진동이 좋았어요. 하얀 아이의 마을은 북쪽 언덕에 위치해 있어 언덕마을이라고 불렸어요. 북쪽 언덕. 작은 아이는 작지만 굉장히 용감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이 숲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던 중에 숲에 요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 북쪽 마을의 가문비 나무 숲에 요정이 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북쪽 언덕마을로 길을 떠나는 용감한 아이예요. 그래서
북쪽 언덕마을로 가서 하얀 아이를 만나게 돼서 하얀 아이와 함께 가문비 나무, 커다란 가문비 나무가 있는 숲에 함께 찾아가게 돼요. 저와 다른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저와 나무도 연결돼 있고 저와 숲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나무와 나무, 숲과 동물, 저와 동물, 그렇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이 땅이 별개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족관 안에 물고기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 같은 것이 이 그림책에서도 하얀 아이와 작은 아이가 연결돼 있고 숲의 나무와 아이가 연결돼 있고 또 숲과 숲이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지난 여름부터 화천 예술 텃밭에서 진행한 기후변화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서로 공유하는 레지던시였다. 여름의 화천에서 자연의 존재를 느끼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기후변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화천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면 온몸에 좋은 에너지를 가득 받은 것 같았다. 서울에서 온 작가 우연히 기후변화에 대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서울과 화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무력감 같은 자신의 상태가 기후변화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나의 지난 6개월은 무엇이었을까? 똥도 닦지 못하고 지구를 오염시킬 쓰레기들만 남겼을까? 무언가 하기 위해 떨고 울었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기후변화 레지던시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후변화라는 이 주제가 되게 어느 환경이라든지 어느 한 분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얽혀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앞으로의 작업들에서도 항상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예술가로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두렵지만 입을 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이다. 그렇게 나를 살게 하는 일과 지구를 살게 하는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시도하고 싶었고 그걸 실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일단 담았어요. 공기를 유리병에 담고 시각화하면서 또 공기라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장소의 공기가 어떤 것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글로 적고 그것을 나중에 퍼포먼스로 작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자연을 돌아다녔던 그리고 자연을 만났던 거 그리고 자연을 좀 더 컨템포러리한 방식으로 자연을 드러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작업적으로 고민하는 지점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죠. 그 장소에 있는 것들을 일단 글 작업으로 이제 언어로 표현하고 표현한 다음 이거를 이제 전시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그게 구술의 힘 있잖아요. 말해주는 거, 이야기해주는 것과 읽는 것, 글을 읽는 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순간에 막 느꼈던, 그 순간에 막 감각했던 거를 들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글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그 텀블러를 쓰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거나 불을 막 빨리 끄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필요한 지점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접 행동을 하는 거, 거기서부터 또 예술이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생겨나지 않을까?